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 즉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매년 정기국회 때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회 연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항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문제, 한중 FTA 문제, 4대 구조 개혁 문제, 그리고 예산 통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 통과 문제 등도 부탁하겠지만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리한 여론을 돌파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국정화 교과서 이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국가적인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호소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이 벌어질 국론 분열이나 각종 논란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TFT 운영 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의 행정부서에서 합법적으로 해오던 일이고 거기에는 어떤 불법성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기항에 지금 여론이 갈려 있다면 이럴 때는 자고우면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겨냥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검정화가 오르냐 국정화가 오르냐에 따라서 각자가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웁니다만은 이 문제에서 지금 시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어떤 논란, 즉 내 지지율이 좀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마치 무슨 독재를 하고 있다, 친일 어떤 선조 문제 때문에 그런다 어쩐다 온갖 시비를 걸고 프레임을 걸어서 이 문제에서 정치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야당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것을 걱정하고 저것을 걱정하면서 어정쩡하게 가게 되면 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이나 PK 지역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어정쩡하게 가게 되면 결국은 끌려다니다가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국정화 문제. 애초부터 이 문제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밀고 가는 문제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누구도 이걸 하겠다고 달라들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갖다가 성공시키기에는 우리 사회의 보수 정치인들이 너무나 비겁하고 한마디로 간이 작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광우병 촛불 시위를 접하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보수 리더들은 맛이 좀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검정 문제를 손대지 못하고 국정화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정두원 의원이 7년 전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자편형 되어 있다고 문제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대한민국 60년 역사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폄하 비난하고 미국은 제국주의적으로 서술을 했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과 세적 세습 체제를 긍정적으로 미화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정두원 의원의 주장에 호응을 했고 정두원이 그때 한참 실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나서면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야권이 긴급조치 유신시대로 가냐고 반발하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정두원 의원은 지금도 좌편향 문제가 근현대 사업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국정화는 역행하는 거라고 지적을 하고 나오면서 마치 이 국정화를 통한 부분이 정권이 잘못 손을 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해놓고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검정교과서의 문제를 시정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시정이 안 됐으니까 박근혜 문제에서 이 문제를 검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국정화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자기가 문제 지적해놓고 그걸 갖다 다 시정도 못한 사람이 이제 와서 국정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정화가 아니고서는 좌편향된 교과서 문제를 검정체제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문제에서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보수 진영이나 여건이 여론상에 좀 밀리는 듯한 부분은 제대로 된 논리적 공박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지도부 중에서, 새누리당의 주요 의원들, 간부들 중에서 또 이 문제에 대처하는 청와대 공무원 중에서 7개의 국사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야권이 미세한 팩트의 오류를 가지고 공격해오면 그때부터 그냥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자, 야당이 주장하는 팩트에서도 숱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역으로 공박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이 싸움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자, 과거에 전쟁을 할 때 보면 수장끼리 붙을 때요, 수장이 기가 더 세고 파워가 더 세고 무공이 뛰어나면 전쟁을 안 하고 그냥 한쪽이 졌다 하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박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를 이끌고 있는 부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본인의 파워를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소극적인 아무려 교육부 총리 경질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 출마 안 하고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크게 의혹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경질하고요. 그 다음 교육부 내부나 교육부 안팎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들은 경질을 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하시든지 하면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앞장을 서달라고 이야기를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요, 이런 겁니다.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되시는 김용주 전남방직 회장의 어떤 친일 논란에 대해서 야권은 집요하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뭐 총선에 지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 저는 잘 생각했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가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이번에 역사 교과서 문제는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저는 대권이나 큰일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공격하기 어떤 쉬운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 대표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는 척했죠.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뭐 같이 발표도 하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공격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5.18 행사도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가고 이러면서 물병도 맞고 뭐 물벼락도 맞아도 그냥 묵묵히 있고 하니까 야권은 김무성 대표는 편한 상대 내지는 쉬운 상대, 언제든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그때 준비해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상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지율이 지금 뭐 18주째인가 1위로, 대선 후보 중에 1위로 고공행진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그럼 나중에 만약에 문재인 대 김무성 내지는 박원순 대 김무성 대선 구도가 짜여지면 야권이 그때도 지금처럼 이럴 것 같습니까? 그때 아마 온갖 김무성 대표의 공격 요소를 갖고 나올 건데요. 그때 하려고 아끼던 게 이번에 국사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미리 터졌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간에 무슨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표 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동안에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참는다고 예를 들어서 야권이 젠틀하게 해줄 거라고 봅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국사교과서 문제가 탁 튀어나오니까 김용주 선친에 대해서 친일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당선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 선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친일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야권인데요. 자, 김무성 대표의 선친에 대한 친일 논란. 이거 쉽사리 안 끝납니다. 뭐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전에는 뭐 애국자였다가 나중에 친일로 말기에 좀 변했다. 야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논란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설사 만약입니다. 선친이 좀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친일이 당시에 사회 입장에서, 사회 지도층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면 그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죠. 선친이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 아버지가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다 기업인들이나 당시에 사회 지도층은 해왔다. 근데 내가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 좀 측면은 좀 있었지만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친일 논란을 제기하는 야권 지도부를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꺾어야 되겠죠. 그래서 야당하고 잘 지내고 적당히 해서 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했던 그간의 김무성 대표의 포지션에서 저는 완전히 이번에 자르고 가서 야당을 꺾어놓겠다고 입장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박 대통령이 오늘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밀고 가겠다고 논리적으로 선언을 하고 김무성 대표는 부친의 친일 논란을 비롯한 이런 야권의 한마디로 공작적 흠집 내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제대로 시정도 못하고 넘어와 놓고 이제서 뒤에서 그래도 국정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부에 한마디로 간첩질을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TV에 나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요. 오늘은 한 방송에 나가기로 했는데 출발 직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제 일정도 바꿨는데 출발 직전에 방송하기 한 1시간 반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예민하다고요? 아니 제가 무슨 방송에 가서 말 좀 하는 데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요 보수 쪽의 입장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주요 핵심 논객으로 세워서 야권의 이빨 좋은 사람하고 토론하게 해서 누가 옳은지 따져보는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예정된 방송도 취소되고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뒤로 말 들어오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